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 캐슬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캐튜브입니다. 요즘 캐슬의 커뮤니티나 댓글창을 보면 2부 프롤로그에서 나온 김신과 대립하는 이가 피우진일 것이다 라는 게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혹자들 중에선 같이 최민욱을 잡아야지 왜 피우진이 김신과 싸우냐며 이에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캐슬처럼 주마다 연재하는 작품들은 특성상 감상의 흐름이 끊기기 쉽기 때문에 빌드업을 거대하게 짤 경우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상에 도움을 보태고자 오늘은 김신과 피우진의 대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둘의 대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1부부터 현재까지 두 인물이 겪은 사건들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둘의 가치관 및 선택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중점만 요약하는 것이 아닌 두 인물들의 서사를 파헤쳐보며 왜 대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신은 이스크라에서도 뜨거운 피에 배치될 정도로 동료애가 깊고 아버지 김태하의 영향을 받아 타고난 성정 자체가 정의롭기 때문에 작품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깊이 분노합니다. 그렇기에 김신은 아버지와 스승을 앗아간 캐슬에 복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죠. 캐슬을 향한 복수는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 거대한 집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하면서도 그 안에서 반드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는 김신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의 김신은 복수의 달성과 동료들의 목숨,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 사이에서 매우 모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김신은 아슬아슬하게 캐슬의 주목을 피해가면서 함께할 동료들을 모아 복수를 향해 나아가지만 동료들의 목숨이 위험하다 판단되면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시들로는 일부 중반에 오도와 처음 맞붙고 캐슬 강자들의 전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되자 진태가 자신의 주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 것과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하성과의 협상에서도 사람을 붙이지 않고 단신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처음부터 뜨거운 피 멤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이나 모의전을 위해서긴 했지만 세계관 최강자급 구스타프와의 결전에서도 백업 전력조차 없이 나섰던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신의 단독적인 행동들은 김신이 복수를 이루고 싶어하는 것 못지않게 동료들의 목숨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김신의 내면 속에서 반드시 복수를 이루려는 의지와 동료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의지가 충돌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신의 내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김대건의 죽음입니다. 최측근이었던 김대건이 죽고 복수심이 한층 더 깊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김대건이 남긴 편지의 의미와 김대건이 김신의 복수에 처음으로 희생된 동료라는 것인데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 먼저 편지의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신은 복수에 이용하기 위해 회함실을 통합했지만 김대건은 그를 흩어져 있던 회함실을 하나로 뭉쳐준 은인으로 칭해줬고 김신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동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던 참인데 김대건은 이를 신뢰와 믿음의 표시라고 하며 김신을 복돋아줍니다. 이런 김대건의 진심이 담긴 편지와 그의 죽음은 동료들을 복수에 이용하며 사지로 내모는 것에 죄책감과 망설임을 가졌던 김신에게 거사를 결심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복수에 희생당한 첫 동료가 원망이 아닌 고마움과 용기를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김대건의 죽음에 의한 여러 영향들은 김신의 내면에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김신은 선진전에서 처음으로 소수가 아닌 다수의 동료들을 사지에 내몰게 되었고 마침내 숙적 백도찬을 잡아 복수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움과 동시에 당시 목표였던 캐슬 내부에 스며드는 데 성공하죠. 1부에서 김신은 동료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동료들을 자신의 복수에 끌어들여 그들의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내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었지만 김대건의 죽음과 그가 남긴 편지로 인해 김신의 내면에서 팽팽하게 이어지던 두 가치의 균형이 무너졌고 이내 김신은 동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에서 목표를 위해 동료들의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며 자신의 목표인가 동료인가의 선택에서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피우진은 김신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우진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에 외면받았던 것과 아버지가 던 강민성의 부재 때문에 등장할 땐 크게 방황 중인 상태였습니다만 김신의 등장으로 강민성의 죽음을 알게 되고 김신이 강민성에게 모든 기술을 전수받은 걸 깨닫자 캐슬에 복수하고자 하는 목표와 김신을 뛰어넘고자 하는 목표 총 두 가지의 목표가 생겼고 이로 인해 피우진은 길게 이어왔던 방황을 끝내며 자신의 목표들을 위해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선 본인의 성장이 절실했습니다.
단순히 회암시에서 김신과의 대련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피우지는 김신을 뛰어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중한 이들이 있는 회암시를 뒤로한 채 러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캐슬에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해 그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피우진과 같은 상위 전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은 조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고, 이는 곧 회암시 인원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허나 본인의 목표를 위해 가차없이 회암시를 등지는 모습에서 외려 김신보다 피우진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뭐든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피우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선 이스크라에 입단 후 겪게 되는 첫 실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메드베디가 준 실전은 조시모프 갱단을 처리하는 것으로 실력자가 없는 소규모 갱단일 뿐이기에 매우 간단한 난이도의 임무였는데요. 하지만 피우진에겐 한 가지 벽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살생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소중한 이들 앞에서 과연 자신이 떳떳할 수 있을까였죠.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벽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벽을 깨고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김신의 강함을 쫓는 첫걸음이었죠. 그러나 피우진은 결국 그 벽을 깨지 못하였고 임무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사가 실패에 좌절하는 피우진을 위해 판을 짜서 알렉시아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우진은 전에는 넘지 못했던 벽을 너무나 간단히 극복해버립니다. 목적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일 땐 불가능했던 피우진이 알렉시아를 구하기 위해선 가능을 넘어 그동안 잠재돼 있던 실력마저 개화되었죠. 이 에피소드는 저희에게 피우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시사해줍니다. 피우진은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취월장하는 사이 우려했던 대로 현재 피우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김대건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김대건의 죽음은 피우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캐슬에 대한 복수심이 한층 더 깊어짐은 물론이고, 동시에 김대건의 삶이 결코 의미 없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로 마음먹죠. 그렇게 선진전이 지난 뒤 피우진은 김신을 뛰어넘고자 했던 본인의 목표를 내려놓고 죽은 김대건이 그러했듯 김신을 자신의 보스로 섬기며 보좌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세상에게 외면받고 착취당하여 강함을 목표로 달려왔던 피우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와중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친구의 의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피우진은 목표를 위해 소중한 이들을 뒤로 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소중한 이를 위해 목표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며, 자신의 목표냐 동료냐의 선택에서 김신과 달리 동료를 선택하였죠. 같은 스승 아래에서 컸던 두 인물은 서로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으나 둘 사이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각자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둘은 비록 상황은 다를지라도 같은 맥락의 내적 갈등을 겪었었는데요. 서로 자신의 목표일 것이냐 혹은 동료일 것이냐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최우선 가치에 따른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그 결정들은 완전히 상반된 결정들이었습니다. 김씨는 개인의 목표를 위해 동료들을 조금씩 내려놨고, 피우진은 동료를 위해 개인의 목표를 내려놨죠. 김씨에겐 복수가, 피우진에겐 동료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앞으로 겪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선택과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고, 종국에는 결국 대립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럼 둘의 이러한 차이가 2부에서는 어떤 결과들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슬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백이는 일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선진전 이후로 발생한 병력 이탈과 일본 야쿠자 세력 및 이스크라와의 연합으로 더욱 거대해진 최민욱의 세력, 또 최민욱을 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화진 기획 등 극복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기에 뛰어난 전략과 전력 상승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부에서 피우진은 이중 백이의 전력 상승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김대건의 의지를 이어가기로 결심했던 그였기에 일부와는 달리 조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통솔하고 세심히 챙겼으며 보스에게도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그로 인해 피우진은 백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심축이 되어주었죠. 이는 백인의 결속력 강화와 수준 상승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우진의 조직을 위한 노력들은 후에 성남 세력이 합류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허나 피우진이 조직 내에 깊이 스며들수록 그의 내면에선 백이 조직원들의 목숨이 점점 더 무거워져 갔는데요. 이런 피우진의 내면은 한태철과의 대화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피우진은 백이 조직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냐는 한태철의 질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책임지고 내일을 제시할 것이라며 복수보다 동료들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이 대화를 통해 저희는 피우진에게 최우선 가치는 여전히 동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대건의 의지를 잇는다는 것이 비단 김신에게 충성한다는 것뿐만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부에서의 김신은 경지에 올라 많은 강자들의 견제를 받게 되고 세력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복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동료들에게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결정들만 내리게 됩니다. 이 혹독한 결정들은 복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최대한 많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는데요. 김신은 1부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동료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만 그렇다고 동료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떠나간 회암시 세력들을 찾아가거나 오랜만에 본 백이 식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등의 모습들을 보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김신에게 동료들의 목숨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에 김신은 복수를 성공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동료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많은 동료들이 학살당하게 되고 오른팔인 진태마저 의식불명에 빠지자 김신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김신은 복수를 진행하면서도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지만 본인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소중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과의 길에서 이제서야 최민욱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마하경의 경호대가 점점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김신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동료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최민욱을 치러 갈 것인지. 지금 최민욱을 치러 간다는 건 지쳐있는 동료 모두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선택이었지만 최민욱을 잡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 김신은 동료냐 복수냐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부위를 도모하자는 피우진과 다르게 복수를 선택해버리죠.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김신에게 충성하기로 한 피우신이었기에 회암시를 뒤로하고 함께 최민욱을 치러 갔으나 이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대가는 매우 참혹했죠. 최민욱 기습의 실패는 두 인물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주었는데요. 피우진에겐 가족과도 같았던 도지훈과 이슬의 죽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전보다 더욱 깊게 각인되었고, 김신은 동료들의 목숨보다 복수를 중시하는 내면 깊은 곳에 자신을 직시함과 동시에 소중한 이들을 지키면서 복수를 이룰 순 없다는 차가운 인과관계에 점점 수긍하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여태까지 간접적으로만 드러나던 둘의 대립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2부 63화에서 둘의 대화를 보면 그렇게나 최민욱을 증오하던 피우진이 이제는 그와의 타협 의지와 복수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낼 정도로 많은 의지 변화를 보이는데요. 잠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피우진의 목표는 김신을 뛰어넘는 것과 캐슬에 복수하는 것, 총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김신을 뛰어넘는 것은 1부에서 내려놨지만 복수는 2부에 와서도 진행 중인 목표였죠. 허나 이번 기습의 실패로 도지훈과 이슬의 죽음을 겪은 피우진은 이대로 복수를 계속하다가 남아있는 회암시 식구들도 필히 죽을 거라 예상했을 것이고, 그렇게 모두를 잃고 복수를 잃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최우선 가치에 따라 또다시 목표를 내려놓고 동료들의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신의 선택은 반대였습니다. 소중한 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죽음의 원흉인 최민욱에 대한 복수심만이 커져갈 뿐 타협 의지는 전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수없이 죽을 뻔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하며 복수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운명적 과업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김신에게 단순히 개인적 복수의 의미였던 최민욱 세력 구축이 다시는 본인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막으려는 의지와 본인의 복수에 희생당한 동료들의 목숨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자신이 행하는 이 복수의 의미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의미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동료들을 잃으면 잃을수록 남은 이들의 목숨을 더 중요시하는 피우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감정적이기에 소중한 이들을 앗아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김신과 감정적이기에 남은 이들의 목숨이라도 지키려는 피우진. 63화에서 둘의 대화는 두 인물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그에 따른 갈등점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끝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평소에 피우진을 눈여겨보던 최민욱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63화는 끝이 나게 되었죠. 그렇게 이어지는 64화에서 김신은 최민욱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자신도 괴물이 되겠다는 듯 본인이 가진 일말의 따뜻함들도 모두 버린 채 다시 한번 최민욱에게 복수하러 가게 되고, 그 안에서 피우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1부부터 김신과 피우진은 서로의 최우선 가치에 따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둘의 선택은 언제나 반대였죠. 2부에 들어서도 둘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더 나아갔고 결국 갈등이 발생하는 장면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겪었지만 각자 내놓은 답이 너무나도 다른 둘. 이제 서로에게 주먹을 겨누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캐슬전이 시작되는 64화로부터 약 20화 정도 연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피우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우진은 과연 김신과 함께 싸울 것인지 혹은 김신을 돌아설 것인지 둘 중 누구 하나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이 둘의 대립을 앞으로 만신께서 어떻게 그려나가시는지가 남은 캐슬의 연재기간 동안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재미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감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